자, 그럼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낙찰을 받고 네. 이제 남편분과 같이 순천으로 내려오셨죠? 네. 네. 내려오시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 불과 며칠 만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연락 온 이유가 명도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그 세입자였죠. 네. 그 세입자가 빨리 안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이상한 멘트를 많이 날린다. 안 좋게 이야기한다. 뭐 그랬었죠. 그때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한숨부터. 그때 생각하니까. 깝깝했죠. 예, 예.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말에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분은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막 그 세게 쏘듯이 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보험 소장, 보험 소장. 보험회사 소장. 그러니까 오죽 말씀을 잘 하시겠어. 이제 그런 분이 자기는 세입자로서의 어떤 뭐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고, 또 제 기억에는 아마 그분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런데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본인이 여기서 계속 살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2070까지는 제가 해서 살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2060 아니면 안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단이 된 거였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분이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네. 이제 결국 그 보증금과 월세가 조율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는 나가겠다면서 또 한번 뭐 무슨 일이 있었죠?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사 비용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본인이 그걸로는 택도 없다 그러면서 이사 비용을 예. 좀 과다하게 이야기하셨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를 말씀하셨어요? 금액 말해도 네? 돼요? 말해도 돼요? 제가 이사 비용을 200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그분 말은 200 가지고 택도 없다. 네. 그러면서 350을 주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거기 강제 집행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근데 그분이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강제 집행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이 1,700 정도인가? 아니 1,700, 170. 170. 예. 그러니까 그 200을 기준으로 한 게 강제 집행하면 들어가는 이제 비용 대비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사 비용을 주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좀 나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2달을 기연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사 비용은 350만 원을 내놓으라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좀 터무니없이 네. 본인의 그 살 권리는 다 찾고 또 본인이 받고 싶어하는 그 이사 비용은 다 받기를 원하면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들어온 분이 그런 막 어거지를 썼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것보다도 더 적게 준 거죠. 그렇죠. 적게 줬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문 닫고 돈 못 벌었죠. 네. 뭐 서울까지 제가 막 한번 올라가셨죠. 갔다가 거기서 하고 거기 뭐 지평료도 막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160, 70인가 하여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평이었죠, 그게? 실평수가 36.6평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7평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강제 집행 비용은 170 정도 들었다. 그리고 예납을 해놓고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한다고. 계고가 나갔죠. 1차 계고가 나가니까 거기 있던 그 전에 세입자분이 결국 손들고. 그래가지고도 지금 미납 관리비가 그분이 사는 것도 한 3, 4개월 밀려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갈 때도 저한테 그 관리비 다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동안 그 경매 당한 걸 모르고 들어왔지만 그 뒤로 세를 자기도 안 내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전주인한테 세도 안 내고 살았으면서 자기는 또 그 상가 관리비도 안 내고 세도 안 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 그 못 낸 미납 관리비는 지금 낙찰자한테 내라고 그렇게 말했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명도가 그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또 관리비가 문제가 또 됐었어요. 네. 한 사건인데 참 이거 저거 여러 가지가 막 돌았었는데, 예. 예. 그때 그 관리비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예전에 이분 살기 전에 네. 세입자가 네. 그 몇 달, 3개월인가? 뭐 안 낸 게 이자랑 해가지고 3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거기 관리소장이 저한테 다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분 그 관리소장 표현이 있었죠. 그때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그 관리소장 표현이 그 다음 날까지 내라. 아니요. 그날까지. 오늘 안에 내고 가면 끝에 50만 원 빼줄 테니까 300만 원 내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내고 이거를 이제 안 내고 오니까 그쪽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죠. 그거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 관리비하고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었는데 전에 살던 거는 최종적으로는 그 연체료하고 저기 개별 사용하는 거 빼고 공용 부분만 해가지고 155만 원을 냈고요. 350 중에? 네, 350 중에 155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렇게 또 3, 4개월 밀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자기가 이사 가면서 저한테 관리비 다 내주면 이사를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네. 그게 190만 원 정도 됐었어요. 네. 그래서 왜 내가 2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이사를 갔으면 그게 됐을 텐데 그 이후로 강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 전에 했던 제안을 받았으면 그렇게 됐겠지만 네. 본인이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안 됐고 이제 결국은 내가 관리비 다 내고 가면 이사비용 100만 원 드리겠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걸로 해서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래서 양숙 씨가 사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따로 낸 건 없었죠. 네, 그분이 다 내고 그분이 결국은 다 냈고 네. 밀렸던 미납 관리비 다 냈고 네네. 100만 원을 받고 나간. 네, 제가 이사비용 100만 원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세입자분들이 사실은 그 월세로 세입을 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상가가 됐든 뭐 주택이 됐든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만 보는 지식이 좀 있었으면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계약하고 들어가지도 않았을 일인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법적인 걸 좀 몰랐다. 어떤 저희 개인의 어떤 직업적인 일들은 많이 잘 알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식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